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작하기 전에요. 예, 아까 말씀하십시오. 질문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 발견한 사항이 있는데, 티어리엄, 아까, 어, 1.7.3인가요? 시메트릭하다 부분 있잖아요. 네, 잠시만요. 네. 7.3이요. 예, 네, 예, 아까 예, 윤 예,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사항 중에, 예. 손 선생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부연 설명 드리면, 이그샘플 4에 보면은, 대칭이다라는 표현이 왼쪽에 지금 뭐 그림으로 잘 표현되거든요.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그샘플 4에 보면은 그 대칭이다라고 해서 주대각선 말고 양쪽 반대편에 보면 그러니까 예제 이그샘플 4에 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서로 대칭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제 보면은 주대각 항렬 말고 반대로 그러니까 대각선 내려오는 게 보통 반대 대각선에도 대칭의 행렬이 있는데 이거를 아마 대칭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필수 조건이라고 해서 맞교환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혹시 이샘플 몇 4를 페이지세요? 네. 제가 72페이지. 페이지론 72페이지 이그샘플 4에 보면은 왼쪽에 주대각 행렬 말고 대칭이다라는 표현은 서로 맞교환 가능하다라는 그 화살표가 있거든요. 왼쪽에. 그거를 보시면 조금 1.7.3을 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겠군요. 요게, 예, 네. 고맙습니다. 제가 네. 아까 질문을 할 때 헷갈린다고 얘기한 건 사실은 말씀 들으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러면서 지금 커뮤트 조건하고 그 시메트릭이 동치다 뭐 이 얘기에 대한 증명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대각화시키는 거죠. 다이거널라이제이션 한 뭐 이 얘기여서 상당히 복잡한 얘기이길래 얼핏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나 앞에 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영 선생님, 부연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실 뭐 책에 나온 뭐 증명을 뭐 읊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인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시메트릭 매트릭스들을 이제 상정을 해놓고 어, 그렇게 실제로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또 판단해 보시는 것도 그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 사실 고등학교 좀 미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의 엄밀한 정이라던가 즉 뭐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던가 하는 것은 이제 고교 과정에서는 제외가 되긴 합니다만 어, 거의 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제 미적이라고 하는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 배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고3 때 미적 배우면서 이걸 배운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오래전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미적 선택만 배우더라고요. 아무튼 디퍼런셜 포뮬라입니다. 디퍼런셜 포뮬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조금 리마인딩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함수 fx가 만약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그 a에서의 미분 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한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뭐 기울기인데 기울기 이제 밑변이 계속해서 이제 0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미분식으로 쓰게 되면 f 프라임 x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f 프라임 x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over h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식을 맞닥뜨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거를 항상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식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분에 대한 정의만을 계속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실 좀 불편하겠죠. 계속해서 극한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함수식 fx가 있을 때 이제 일일이 하기에 귀찮으니까 어떤 우리가 그냥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식에 대해서는 미분을 구하는 어떤 식 포뮬라를 조금 알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쉽게 하자, 귀찮으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제가 오늘 발표하는 그 두 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함수의 가장 뭐 간단한 거라고 한다면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저희가 항상 그래왔지만 발표 때 그냥 언제든 그냥 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되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수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요. 이 그래프를 놓고 그냥 보면 사실 이 상수함수는 이제 그 실수 전체에서 정의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울기가 계속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디퍼런셜 포뮬라 자체가 그냥 0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좀 자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굳이 좀 내수적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하자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일단 fx 더하기 h는 상수함수가 그냥 c죠. 그러니까 그냥 c입니다. 그리고 fx는 또 그냥 c죠. 실수 전체에서 그냥 c입니다. 그러니까 h분의 0꼴이 되니까 그냥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수함수의 미분 아, 개수가 어느 지점이든 간에 0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d over dx의 c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멱함수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멱함수의 뭐 개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멱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n이 포지티브 인터저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자연수 집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 집합을 뭐 0을 포함하는 수학자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0을 포함하지 않는 이제 자연수가 이제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포지티브 인테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멱함수의 디퍼런시에이션 포뮬라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미분의 정의를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멀한 데피니션을 쓰면은 f 프라임 x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어, 리미트가 빠졌네요. 이렇게 되죠. 그때 이제 쓰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x 플러스 h의 n승이 조금 신경이 쓰이죠. 우리 완전 제곱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세제곱근도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고요. 네제곱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x 더하기 h를 항을 이렇게 써놓고 분배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n 차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박스로 한 것, 얘를 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쓰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라고 하는 바이노미얼 시오렘을 쓰면 됩니다. 자, 이항 정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금 예시를 좀 들어왔어요. 완전 제곱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풀어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분배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뭐랑 동치냐면 각 이쪽 항에서 두 개 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뒤에 있는 두 개 항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곱한 것들을 더한 것이 그냥 완전 제곱꼴에 를 풀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랑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2ab라고 하고 a제곱, b제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n제곱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그 A 플러스 B를 n개를 나열을 해본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n개의 A 플러스 B에서 A만 고른 겁니다. 그러면은 걔는 AN이 되는 것이죠. 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A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B는 어떻게 나오느냐? 모든 n개의 항에 대해서 B를 하나만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개의 항이 있을 때 하나만 B를 고르는 거니까요. 첫 번째 항에서 B를 고르는 경우의 수, 두 번째 항에서 B를 고르는 경우의 수, 그리고 n번째 항에서 B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이렇게 n개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는 정확히 뭐냐면 n choose 1입니다. 우리가 n combination 1이라고 부르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n choose 1은 그냥 n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러니까 앞에 항이 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의 n-2 곱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n개의 a 플러스 b의 항에서 b를 두 번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 choose b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n choose 2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앞에 항이 뭐가 되냐면 다음과 같은 그 포뮬라를 앞으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을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내가 전개를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제 n개에서 n개를 고르는 거죠. A의 n제곱은요. n개의 A 플러스 B에 항해서 A만 n개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n 추수 n이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그냥 그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얘는 그 저기 뭐야 n 추수 1이니까 a 플러스 b개 n개 a 플러스 b개 항에서 b 하나만 고르는 경우 있으니까 n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n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오는 뭐 a의 n-2 곱하기 b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b를 두 번 고르는 경우의 수니까 n 추수 2가 되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구한 얘가 되고요. 그리고 뭐 A의 n-3, B의 3은 B를 세 번 고르는 경우 수잖아요. 순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n-3가 되고 얘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개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가게 되면은 B의 n까지를 가게 되죠. B의 n은 n개에서 n개의 그 B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경 쓰이는 애를 이 바이노미얼 얘를 바이노미얼 세오렘을 하거든요. 아까 신경 쓰이는 애를 바이노미얼 세오렘으로 한번 풀어보죠.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러니까 x 더하기 h의 n제곱을 지금 푸는 겁니다. 그러면 x의 n제곱이고 우리는 지금 파워 펑션의 미분식을 구하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x의 n-2의 h제곱 항은 nn-1의 2팩 이렇게 될 거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x의 1의 hn-1 그리고 1 곱하기 x의 hn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분모를 보면은 이 초록색 바이노미얼 테오렘으로 그러니까 그 전개한 이 초록색 마이너스 xn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n이 여기가 제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쪽 항만 남는 거게 됩니다. 남게 됩니다. 이렇게만 남게 되죠. 분모랑 분자가 지금 단어가 바뀌는 것 같은데. 아, 분모가 H인데. 죄송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모 H로 나누게 되면요. 그러니까 분모의 H를 이제 분자로 나누 분자를 H로 나누면 똑같이 되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분모 분자가 항상 헷갈리게 된 게 어떨 때 됐냐면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수학하게 되면서 헷갈리게 됐습니다. 그 분모 분자 이게 얘기할 때 우리는 분모부터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그 분자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헷갈려가지고 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H를 나누게 되면은 다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H를 그냥 털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H 털리고요. 여기도 H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다 털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 뒤에 있는 항은 H를 항상 달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그 뭐죠? 어,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연속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증명을 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한을 적용해도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H0을 그냥 대입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n 곱하기 x n-1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어렘으로 몇 함수의 디퍼런셜 포뮬라를 증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d over dx 그 x의 n제곱의 d over dx는 그러니까 디퍼런셜 포뮬라는 다음과 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시로 들면은 뭐 3x 제곱에 예를 들면은 아, 이렇게 들면 안 되죠. x의 5제곱의 디퍼런셜 포뮬라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n을 앞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2를 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예시로 들다가 이제 주저한 것 중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3x의 4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미분의 포뮬라를 구할 거냐? 얘는 그 쉽습니다. 상수가 곱해지면요, 함수 앞에 그럼 걔 그냥 뒤로 뺄 수 있습니다. 이게 미분의 성질 하나고요. 만약에 f가 디퍼런시에이블 하다면요. 그래서 그 c 곱하기 fx의 d over dx는 그냥 그 c가 앞으로 빼앗아 가지고 c 곱하기 그 fx의 이제 그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미분의 성질과 미분의 정의와 극한의 성질 이용하면은 증명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3x 4제곱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미분의 성질 하나를 알아갈게요. 이게 이제 지금 빌드업을 해나가는 게 뭐냐면 디퍼런셜 포뮬라니까 우리가 쉽게 맞닥뜨리는 함수들의 디퍼런셜 포뮬라를 구하기 위해서이거든요. 미분의 성질 또 하나는 이제 썸 룰이라고 해가지고 함수의 그 합의 디퍼런시에이션은 각 함수의 이제 그 도함수들의 그 더하기 또는 빼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이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합의 연산.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이 보존이 되도록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증명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말이 좀 꼬이는데 제가 잠을 못 자서 말이 좀 많이 꼬입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그 큰 어떤 fx로 취한을 시키고 그냥 미분의 정의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그 함수를 이런 식으로 미분을 했을 때도 그 각 미분의 각 도함수들 합이냐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데요. 어, 얘는 이제 세 개 항, 네 개의 함수, 다섯 개 함수 이 더하는 것도 다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결합 법칙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도 성립을 하죠. FGH가 다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함수니까 이런 거 다 결합 법칙 그 되고요. 뭐 물론 연속함수 아니어도 뭐 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썸룰을 이용하게 되면은 미분의 썸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F 플러스 G의 미분 더하기 H의 미분이 되게 됐죠. 그러면 얘도 또 똑같이 썸룰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 of X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았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이제 폴리노미얼에 대한 그 도함수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쉬우니까요. 그래서 뭐 예시로 조금 문제를 조금 들게요. 어떤 파티클이 있어,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의 어떤 이동하는 그 모션을 이제 함수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모션 s는 이제 거리고요. 이제 입자가 이동한 이제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입자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t를 이제 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t에 대한 가속도 함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파티클의 가속도 함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게 있고 2초 뒤에 가속도는 어떠냐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s of t라는 그 함수에 대한 그 도함수를 구하라는 말, 그리고 그 도함수가 t는 2일 때 어떤 값을 가지냐, 미분계수를 어떤 걸 가지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그 환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클의 속도를 일단 구하게 되면은 거리의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 함수 vt는 ds dt가 되겠고요. 얘는 그냥 뭐 풀게 되면은 이제 그 얘를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 이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를 또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 함수가 되죠. 가속도 함수 at는 v를 미분하면 되니까 시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12의 t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2초 뒤에 그러니까 지금 가속도 함수는 구했고요. 12t 마이너스 10이라고요. 2초 뒤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t에다가 2를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4 마이너스 10이 돼서요. 1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가 뭐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위 되게 중요한데 아까 속도는 거리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단위를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센티미터 퍼 세컨드가 되고요. 그리고 가속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는 속도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센티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미분의 성질을 또 알아볼게요. 이번엔 곱이거든요. 아까는 썸룰을 알아봤다면은 곱은 어떻게 보존되느냐라는 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F랑 G가 그 디퍼런시able 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곱의 도함수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둔 거를 곱해가지고 하나랑요.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를 곱해서 두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쉽게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얘는 좀 중요하니까 프루프를 조금 해볼게요. 얘도 썸룰을 프루프하는 방식이랑 똑같았거든요. 일단 fx 곱하기 gx의 도함수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f'x로 두고 미분의 정의를 이용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프라임 x가 아니죠. 얘를 large f of x라고 두고 그냥 미분의 정의를 이용할게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이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이거죠. 그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트릭을 조금 쓰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를 어떻게 뭔가 하고 싶어요. 뭔가 묶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묶냐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거를 같은 수를 빼고 더해줍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거는 묶어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
g 곱하기 죄송합니다. g 곱하기 x 더하기 h가 공통이고 뒤에 거는 fx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걔를 그냥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잠깐만요. 네,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덧셈은 그냥 따로 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따로 떼겠습니다. 지금 극한을 분리시킨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한 번의 이제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뗍니다.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되게 손쉽게 볼 수 있는 그 미분의 정의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는 G의 X 더하기 H가 그 미분 가능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G 오브 X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그냥 그대로 나와요. H만 대입하면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GX로 나오고요. 얘는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F 프라임 X입니다. 그리고 얘도 그냥 말씀드렸듯이 F 오브 X는 그 X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 그냥 연속 함수니까 그냥 연속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리고 얘는 어, 그 G O X의 이제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뭐 풀었으면은 지금 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앞에 거 미분한 거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이게 이제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h of x가 예를 들면은 두 함수의 곱으로 나타나 있다고 할게요. 이제 g of x는 일단 g of x는 h of x는 3이라는 지점에서 이제 미분 가능합니다. 이럴 때 h 프라임 3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프로덕트 룰을 쓰면 되는 겁니다. h 프라임의 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h 프라임 x를 그냥 구해버리죠. 얘는 x 곱하기 g of x의 미분이잖아요. 얘는 그냥 앞에 거 미분한 거 그냥 1이죠.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h 프라임 3은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g 오브 3 더하기 3 곱하기 g 프라임 오브 3.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이 이렇게 지워졌으니까요. 답을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덕트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미분의 또 성질 또 내지는 또 미분의 규칙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코어션트 룰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어 쓰긴 했는데 얘를 그냥 쉽게 나타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분모에는 그 원함수의 분모에 있는 거에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일단 그 원함수의 분자에 있던 거를 미분을 하고 분모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프로덕트 룰이랑 다릅니다. 그 분자 그대로 있고 그리고 분모는 미분을 해서 뒤에 곱해서 둡니다. 얘도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분의 정의, 극한의 성질 이용하면은 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어떤 함수가 그 뭐 유리함수로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폴리노미얼들의 그 분모 분자에 폴리노미얼들이 들어가 있는 그 유리함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쿼션트 룰을 그냥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할 때 그냥 그 최대한 그 간단하게 좀 지수함수, 그러니까 그 역함수 형태로 물론 역함수의 엄밀한 정의는 아닙니다만 역함수 형태로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 이러한 어떤 그 함수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x를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워 펑션을 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fx는 x의 n제곱꼴이라고 했는데 n이 포지티브 인터저야 돼요. 그래야지 d over dx fx가 n 곱하기 x n-1이라는 것이 그 성립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위인 게 음수잖아요. 지수로 올라가 있는 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성립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라고 하는 그 의문이 정확히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n이 어, 음수도 성립합니다. 음수도 성립하고요. 심지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뉴턴이 이제 실제로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1은 지금 증명이 가능하고요. 즉 그 파워 펑션 형태에서 그 지수로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음수일 때도 그 그 n 곱하기 x의 n-1을 도함수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립하느냐 증명 가능한데 2번은 챕터 6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방금 배운 쿼션트 룰을 이제 이용하면은 프루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의 프루프를 그냥 뭐 해보죠. 그러니까 다음이 이제 성립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n은 포지티브 인터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그럼 마이너스 n은 음수가 되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n의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그냥 정의에 의해서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코어션트 룰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코어션트 룰을 이용하면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죠? 얘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분모의 제곱이 들어가죠. 그리고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 미분. 죄송합니다. 분자 미분. 이게 아니죠. 분자 그대로 그리고 뒤에 거 미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친구는 뭐죠? 0입니다. 왜냐하면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잖아요. 1 미분하면 0이니까 그냥 0이 되고요. 한꺼번에. 얘는 우리가 n이 포지티브 인터저니까요. 얘는 n 곱하기 x의 n-1이 되죠. 그러니까 풀어쓰면 어떻게 되냐면 x의 2n 제곱 그리고 n 곱하기 x의 n-1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수함수의 그 지수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쓰면은 마이너스 n 곱하기 x의 n-1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n 곱하기 x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꼬션트 룰을 이용해서 x의 n제곱에서 n이 포지티브 인터저이든 네거티브 인터저이든 상관없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유리수에도 상관없고 무리수에도 상관없고요. 심지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f of x가 x의 파이 제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f 프라임 x는 뭐가 되냐면요. 지수를 앞으로 뺍니다. 그 다음에 1 빼면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모든 성립한다라는 거를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애초에 우리 교재 134페이지에 처음에 그 파워룰에서요. 지수가 반드시 포지티브 인티저여야 된다는 그 제한을 왜 붙였을까요? 애초부터 그냥 그 제한 없이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앞에서는 파워를 얘기하면서 포지티브 인티저라고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다 되더라 이렇게 굳이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파워 펑션 자체가 성립하려면 지수가 포지티브 인터저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펑션의 정의잖아요. 그런가요? 예, 예. 파워에서 어차피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분수꼴로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원래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x의 제곱은 그 파워 펑션이 맞고요. x의 네, 마이너스 2제곱은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x 제곱분의 1이잖아요. 네네. 걔는 유리 함수입니다. 그러면 원래 파워 룰이라는 것 자체가 에, 그러면 밑수는 제한이 없고 지수는 항상 포지티브여야 된다는 게 파워 룰의 기본이고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보니까 뭐 미분 경우엔 그게 확장될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좀 미분을 막 열심히 공부하던 그 옛날 사람들이죠. 옛날 분들이 되게 그 열심히 이제 머리를 굴려보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성립할까? 저것도 성립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x제곱분의 1이 그 유리함수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히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파워 펑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리시프로컬 펑션이었던가요? 뭐 아무튼 그 파워 펑션 확실히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그 140페이지 보면 또 이제 제너럴 파워 펑션이라고 또 얘기해서 파워 펑션이 따로 있고 제너럴 파워 펑션이 또 따로 그렇게 나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파워 룰에서는 지수가 그 포지티브 인티저여야 된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예.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뒤에 140페이지 보면 이제 제너럴 파워 펑션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파워 룰과 제너럴 파워 룰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이전에 그 저희가 1단원이죠. 1단원에서 배웠던 이제 파워 펑션은 그 any positive integer인 게 맞고요. 그래서 그, 아, 그 윤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x의 그 지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x의 그 뭐 n제곱은 n 곱하기 x의 n-1 이게 그냥 성립을 하는 겁니다. n이 모든 실수여도 됩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신지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또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오늘 좀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하게. 그 일단 삼각함수의 그 미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의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삼각함수 그, 그 사실 정말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y는 sin x라고 하는 sin 함수를 가져왔는데 이게 여기 x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60도, 뭐 120도, 180도 이 도가 아니고 그 도를 이제 단위가 없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치환한 그게 x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안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이거는 제가 발표자로 올릴 테니까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라디안은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그 홀을 1만큼을 그립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을 때 1만큼 홀을 가는 거예요. 그 원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그냥 반지름만큼 가는 거예요. 원에서 원 위에서 그때의 중심각 세타를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반지름 1인 원에서 2파이를 도는 거잖아요. 2파이 R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심각 라디안이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뭐 2파이 뭐 이게 왜 360도랑 대응되고 그러니까 도와 대응되는지가 이 정의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라디안의 정의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단위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제가 얘기할 트라이고노메트릭 펑션 안에 들어가는 그 x 같은 경우는 다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십시오. 그 y는 sin x의 이게 디리버티브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얘가 이제 지금 목표가 되는데요. 그 얘는 뭐를 이용을 하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는지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어떻게 외웠는지? 그 수학의 정석 그 홍성대 그 박사의 수학의 정석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싸코코싸 코코마싸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싸 코 코 싸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그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넓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직각삼각의 넓이로 이제 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증명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고로 코사인 A 더하기 B는 코코마사사 해가지고 그 중간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긴 하는데 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sin x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의 이제 정의를 가져오겠죠. 여기서 f of x는 sin x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으니까요. 사인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냥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여기에서 사코코사 코코마사사 사코코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어, 그 sin x로 묶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sin x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sin x로 묶고 극한의 성질 이용해 가지고 따로 뗍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뒤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sin x 같은 경우에는 뒤로 뺄 수 있죠. 왜냐하면은 h가 0으로 가도 뭐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냥 그대로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기선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거긴 합니다만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도 코사인 x 그냥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은 그대로 남고요. 극한의 성질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은 sin x는 리미트 sin x는 그대로 sin x 되고 코사인 x는 그냥 코사인 그대로 x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랑 얘가 남는데요. 이 둘은 우리가 몰라요. 그죠? 어떻게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과 2는 1과 2의 두 극한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뭐 샌드위치 테오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2번부터 해볼게요. 자, 2번이 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sin h over h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기하학적으로 좀 구하겠습니다. 아까 라디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에서 그 홀을 h만큼 갖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중심각은 그냥 h가 되죠. 반대로 해도 됩니다. 중심각을 h만큼 갖다고 합시다. h 라디안만큼. 그럼 홀은 h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h는 2분의 파이보다 작습니다. 어쨌든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요. 크게 상관없는데 뭐 제한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다음이 되니까요. 이게 되니까요. 여기서 sin h가 그 뭐야 이 제가 그린 부채꼴에서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그냥 이거죠. 왜냐하면 사인의 정의가 뭐냐면요. 사인 h의 정의가 빗변분의 높이가 돼요. 그러면은 빗변분의 얘가 그 사인 h인데 빗변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사인 h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높이가 사인 h가 됩니다. 사인의 정의에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탄젠트 a라는 걸 구해볼게요. 왜 탄젠트 h를 구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트릭 같은 걸 쓰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 연장을 시켜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연장을 시키고 이쪽에서 그 반지름에서 이제 수선의 발을 이제 내려가지고요. 얘랑 만나게 하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1이죠.
왜냐면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러면 탄젠트의 정의에 의해서 얘분의 얘가 탄젠트인데 얘가 1이니까 얘는 그냥 탄젠트 H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기하학적으로입니다. 일단 안에 낀 H, 호의 길이 H를 생각을 해보죠. 호의 길이 H는요. 뭐보다 큰가요? 사인 H보다 항상 크죠. 그렇죠? 사인 H보다 항상 큽니다. 그리고 탄젠트 H보다 항상 작습니다. 기하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H를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0으로 보내기 전에 0으로 보내면은 얘 뭐죠? 그냥 0이죠. 얘 0이죠. 얘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0을 보내는 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h분의 sin h의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h분의 sin h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등식을 뭐로 나누냐면 sin h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h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요. sin h는 0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변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눌게요. 그 죄송합니다.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예. 그 다음과 같은 식에서 탄젠트 h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 사인 h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되냐면 얘는 1이 되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사인 h분의 h가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h분의 사인 h라고 하는 탄젠트를 사인 h로 나누면은 사인 h분의 1을 곱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코사인 h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h분의 사인 h 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얘를 역수를 취합니다. 그럼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죠. 얘의 역수는 코사인 h인데 왼쪽으로 가고요. 1의 역수는 1인데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리밋 h분의 사인 h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리미트를 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취해주면은 왼쪽은 뭐죠? 코사인 x가 그 연소함수니까 그냥 0의 값이잖아요. 코사인 x가 0일, h가 0일 때. 그러니까 1입니다. 그래서 좌변은 1이죠. 얘는 상수함수니까 그냥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중간의 값은 뭐가 되냐면은 1과 1 사이에 껴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샌드위치 시오렘에 의해서 이 중간 값은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sin x의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sin x의 도함수를 구하면서 미분의 정의를 구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극한값이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 h가 sin h의 h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한 겁니다. 그렇죠? 기하학적으로 구하고 샌드위치 티오렘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1번이죠. 코사인 h-1 over h에 h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은 좀 빠르게 할게요. 제가 좀 오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 이렇게 있을 때 그 트릭을 씁니다. 뭐냐면 우리 뭐 번분수가 아니고 뭐 이렇게 무리수, 복소수, 무리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 부호를 달리해서 막 곱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곱합니다. 그럼 1을 곱한 거나 다름없어요. 식에. 그러니까 아무런 이펙트가 없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지금 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죄송합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어떤 형태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그리고 뒤에 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를 쓰냐면요.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합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은 뭐죠?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h가 됩니다. 이 분모 그대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구했냐면요. 리미트 아, h가 0으로 갈 때 sin h분의 h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게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를 어떻게 하냐면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h 하나 따로 빼고 그리고 마이너스 가져올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남은 거를 적습니다. 또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 몇인가요?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요. 그리고 뒤에 거는 뭔가요? 자, h가 0으로 할 때 분자가 뭐로 가죠? 0으로 갑니다. 분모는요? 2로 가죠. 근데 2분의 0이니까 그냥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니까 0입니다. 그래서 뭐를 구했다? 우리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h-1 오버 h를 구했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sin x의 그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토대를 다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sin x를 구하면은 아까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다음과 같이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 값이 몇이었죠? 얘 값이 0이었습니다. 얘 값이 뭐였죠?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in x 곱하기 0 더하기 코사인 x 곱하기 1 꼴이 되고 따라서 그냥 코사인 x가 됩니다. 따라서 sin x의 도함수는 코사인 x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sin 7x 오버 4x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도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1이라는 값 사실을. 그래서 얘를 맞춰주는 거예요. sin 안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를. 이거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얘를 7x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에 그 4분의 7을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은 4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sin x의 도함수를 구하면서 그 필연적으로 알아야만 했던 극한값을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in x를 어, sin x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삼각함수 여러 가지 삼각함수가 있잖아요. 그 미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나머지 증명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되겠고요. sin x의 미분은 코사인 x입니다. 도함수는 코사인 x고요. 코사인 x의 도함수는 sin x긴 한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x의 도함수는요. 시컨트 제곱 x라고 하는데요. 이 시컨트가 뭐냐 하면은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 탄젠트 x의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코시컨트 x가 있거든요. 코시컨트 x가 뭐냐 물으시면은 얘는 sin x분의 1이거든요. 얘는 조금 복잡한데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그리고 코탄젠트 x입니다. 그럼 코탄젠트 x는 뭔데? 코탄젠트 x는 탄젠트 x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x의 정의에 의해서 sin x 분의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리고 시컨트 x의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이고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또 그 자신이 그대로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코탄젠트가 아니고 탄젠트 x입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을 조금 구분해서 외우시면 잘 외워지겠죠. 얘는 그냥 외워도 됩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근데 증명은 한 번씩 해보는 거는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코탄젠트 x에 대한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코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증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6가지에 대한 내용을 그냥 외우시고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대체 어디에 쓰이냐 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주기성을 띠는 곳에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제 용수철, 그러니까 천장에 용수철이 연결돼 있고 용수철 아래에 이제 상자 연결돼 있어요. 상자를 뭐 4cm만큼 이렇게 늘렸다가 이렇게 놓는, 그래서 계속 진동하는 이런 상황을 뭐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마찰에 의해서 그 결국에는 멈추다가 오실레이션, 그러니까 주기가 이제 줄어들다가 이제 결국에는 주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폭이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0에 수렴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0의 그 레스팅 포지션에 딱 되게 되는데,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얘는 무한하게 이제 주기성을 띠고 4라는 그 진폭, 4라는 이제 태일값 최소값 최소값의 차가 4cm를 가지는 그 사인 함수를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삼각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기성을 띠게 될 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이그젬플에 그대로 나오는 거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벨로시티 액셀레이션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 상자의 포지션에 대한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를 그냥 미분 한 번 하고 그거를 또 미분 또 한 번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액셀레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ST라고 하는 4코사인 T 이 삼각함수를 한 번 미분 또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죠. 원함수가 뭐냐면요, 얘거든요. 얘를 한 번 미분해 봅시다. 그럼 코사인 T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 사인 T를 한 번 미분한 게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몇 초일 때 속도와 가속도 이거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리도 구할 수가 있게.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맞닥뜨릴 어떤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 되겠고요. 오늘 뭐 파워 펑션, 그리고 뭐 크게는 뭐 이제 다항함수 그리고 유리함수 등등의 여러 가지 그 함수들에 적용되는 디퍼런셜 포뮬라, 그리고 삼각함수에 적용되는 디퍼런셜 포뮬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를 몇 분 했죠? 너무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 하게 되겠고요. 일단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외워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 풀면서 되게 자주 해보면 외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안 외워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삼각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다항함수의 미분은 솔직히 우리가 되게 익숙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쉽습니다. 그냥 지수 내린 다음 빼면 돼요. 1. 삼각함수는 외워야 되니까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표 같은 거에다가 작은 종이 쪼가리에다가 그냥 적어 놓으시고요. 그냥 붙여놓고 문제 푸셔도 됩니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고요. 저희 아, 6회차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회차 같은 경우에는 어, 칼큘러스는 지금 발표자 자원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뭐 최근에 발표를 조금 많이 미루셨던 분들 중심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정하진 않고요. 슬랙에 남겨주십시오. 2.5, 2.6 뭐 한 분씩이나 아니면은 두 분 하셔도 되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리니어 알지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윤행 교수님께서 그 두 단어 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충 좀 윤행 교수님께서 그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챕터 하게 되면은 소요되는 그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얘기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네, 이분 두 파트 이제 발표 맡아주실 분 뭐 자원해 주시면 슬랙에 자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외출 계획 있으시면 우산 꼭 챙기시고 더위 조심하시고